이제 내지 않고 이제 배우자 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가족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여야지만 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못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그 건강보험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게 되는 분들은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 둘 다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둘 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공구를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나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이제 그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매출이 0원이라 하더라도 세무 기장을 무조건 맡겨야 되고 법인 조정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간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세무 기장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했었을 때에는 최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1년에 120만 원이 나가고 그런 이제 기장을 좀 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나중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혜택을 받는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됐었을 때 아 내가 실제 사업은 되게 오랫동안 했지만은 사업자 등록 일수가 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얼마나 확장을 하냐에 대한 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시작 자체를 정말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이제 사업자 등록하면 폐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사무실도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확장성이 적다. 그러면 프리랜서로 가고 확장성이 많다고 하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업태, 도매, 소매 뭐 있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업태라든지 종목은 엄청 많은 그 가짓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무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습니다. 대충 그 의미만 맞으면은 그게 취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세무서 없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떼는 건 엄청 쉬워요. 그래서 홈택스에 이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가입을 하면은 이제 발급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거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 뭐 세무사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사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되고요. 마진의 10%가 최종 부가세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벤더사에서 부가세를 내주는 것도 있고, 부가세를 저한테 내라는 것도 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닌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셀러가 내는 게 맞지만 간혹 가다가 벤더사에서 부가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벤더사에서 정확하게 회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부가세가 3개월 혹은 6개월 주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안 되는 거지.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셀러가 내야 될 부가세를 회사가 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회사가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셀러가 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리랜서 3.3%는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보통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화 한 통화로 다 간편 신고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게 다 이제 그 뭐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 카드 지출 이런 것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한테 의뢰를 안 해도 되지만은 본인의 어떤 지출의 어떤 그런 복잡성이라든지 매출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고 보통 조정 수수료는 한 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60에서 100만 원 이상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세무사한테 맡기고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해도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인스타로 수익이 생기면 법인 매출을 포함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따로 신경이 좋을지는 사실은 본인의 판단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해봤자 9%밖에 안 떼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645 누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소득을 가지고 뭔가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뭔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포함시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다 떼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이 적어지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법인 매출을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법인 매출은 매출 규모를 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법인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 어느 정도. 그 예를 들어서 뭐 미비하면 미비할수록 사실은 개인으로 하는 게 좀 별로죠. 왜냐면 개인으로 하면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법인으로 신고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간이사업자 자체는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에서 부가세만 제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낼 필요도 없고 환급도 못 받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래. 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참 친밀감, 친밀감 있어요. 네. 두 분 잘 모셨어요. 아, 이게 지금 여기 있다. 네. 프리랜서 종소 신고는 3.3%를 뗀 소득 다시 세금을 내는 거. 맞습니다. 3.3%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떼는 거예요. 그래서 3.3%는 일단 떼고 이 사람이 세금을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환급을 해주고, 이 사람이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더 떼갑니다. 그래서 3.3%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종소세 신고할 때. 벤더사가 아닌 본사와 거래해도 링크를 받아 할 수 있어. 당연히 뭐 벤더사든 본사든 간에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링크를 받아서 할 수 있고, 만약 연계를 팔면은 정산 내역을 못 받는 건가요? 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정산 내역을 줄 게 없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링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100%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좀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거기 그 본사나 벤더사 담당자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팔았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제일 첫날 뭐 판거리가 집계 안 됐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캐치를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의도적이진 않지만은 이제 비의도적으로도 이제 좀 정산이 안 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 이벤트를 통해서 보통 전화번호 뒷자리를 넣으라고 하는데, 정산 내역서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은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엑셀이 엄청 많을 때 전화번호 뒷자리만 달라고 하면 그거를 그 담당자가 일일이 다 그걸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은 아까 얘기했던 제3자 개인정보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화살표를 누르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어떤 건가요는 제가 이사님이. 일단 네. 네.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그 급여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본인의 어떤 소득이 많이 잡히면은 급여가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명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언니라든지. 근데 또 그거는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득세에 대한 비율이 되게 어려워요. 계산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육사원 누진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떼고 내가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거나 차명으로 소득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쉽지가 않다. 다만 적은 금액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매출 어느 정도 나올 때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거는 사실은 매출 규모보다도 내가 이제 이 사업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뭐 매출이 많아져가지고 23년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네, 법인을 설립했는데 만약에 21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으면은 저희가 건물을 살 때 법인 중과세 배제라든지 그런 것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 2년을 사실은 시간적으로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매출 규모보다도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가에, 그리고 이제 이 유보금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인가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대전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월 1억에서 4억이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있으면서 공구 매출이 발생하면은 지금처럼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프리랜서는 종소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소세 플러스 부가가치세 둘 다 내는 건가요? 라는 거는 이게 종소세는 부가가치세랑 다른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소득세는 이제 또 별개로 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내는 겁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링크만 받아서 수입이 생길 경우 원청 징수를 본사에 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일단 3.3%를 떼고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종소세 신고를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추후 월 1억 매출을 낸다는 가정하에 사업자를 법인으로 내면 될까요? 당연히 뭐 월 1억을 내면은 법인으로 하는 게 좋죠. 왜 우리 마진율이 거의 뭐 보통 한 2, 30%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월 천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 2천이기 때문에 1억 2천을 개인 소득으로 내면은 한 30%까지 과금이 될 거예요. 근데 법인은 해봤자 9%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법인으로 하면 좋죠. 종목은 뭐 관계 없습니다만 대부분 뭐 도매 및 소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여부를 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절대 절세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부가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신고를 제대로 안 할 때 가산세라든지 나중에 이제 매출 누락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거지, 부가세는 절세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에서도 몇 천만 명에 대해서 소득세를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해서 비용을 좀 넣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단 1원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인은 통장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개인 법인 차이에서 법인은 사실은 소득에 대한 절세라든지 어떤 뭐 일종의 탈세가 없는데 개인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발생하는 걸 회사에서 알 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 원천 징수 영수증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사업 소득에 대해서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 명에서 얼마를 이 사람이 이번 연도에 수익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대신 그게 실제로 내가 수익 사업을 했냐라는 거는 또 별개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아, 내 동생이 원래 하는 건데 차명 때문에 나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얼마일 때부터 세무 기장을 쓰는 게 좋을까요? 법인은 무조건 써야 되고 개인 사업자도 뭐 무조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개인 사업자도 그 이제 조정료를 할 때 어차피 이게 나중에 후불로 다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달이 얼마 내냐, 나중에 내냐의 차이고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월 10만 원, 그리고 법인은 월 15만 원 정도가 이제 통상적인 그 시세입니다. 공구 전문 세무사 좋죠. 왜냐하면은 공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뭐 직원 인건비라든지 뭐 식대, 접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뺄 수 있는 비용이 되게 적어요. 그러면 소득세를 되게 많이 내겠죠. 그래서 공구 전문 세무사들은 이러한 그 공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공구 전문 세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절세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영역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공구 전문 세무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법인은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신랑한테 사업자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사용 가능한, 당연히 뭐 부부가 한 주머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긴 한데 간이 사업자다. 그 부가세는 필요 없고 원청 진수 3%만 떼고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도 프리랜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종소세를 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 사업자로 그냥 하나 하고 한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공구 판매가가 10,000원인 경우 이미 공구가가 부가세가 포함돼 있죠, 당연히. 마진셀러에서 부가세를 또 떼는 이유는 뭔가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두 가지인데, 네, 하여튼 패스 결론은 부가세를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마진의 10%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가장 편합니다. 가족 중 남편만 직장인이면 아내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직장 밑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직계 가족이고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그 남편 회사에서 내준다는 것보다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아내나 자녀는 건강보험료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랑이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가 있다. 제 소득을 처음에는 신랑이 받는 거 괜찮죠? 왜냐면 뭐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받던지 간에. 법인 매출로 개인 대출이 나오기도 하나요? 법인 대출로 개인 대출이 나오진 않아요. 법인 대출은 법인의 그 명의를 가지고 대출이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법인을 해산시키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그 연대 보증을 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하지만 그 대출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대표이사 연대 보증이 들어가거든요.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도 받고 프리랜서 3.3% 세금 신고도 하고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지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에 올려야지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연말정산 계산하는 공식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체크카드를 얼마 써라, 뭐 신용카드 얼마 써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직장인의 어떤 소득의 연말정산이랑 프리랜서 3.3%는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봤자 뭐 몇십만 원 정도 몇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것들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일 경우 연말정산하는데 매출이 많이 나와서 종부세를 내는 불이익이 생길까요? 연말정산과 종소세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별도로 해야 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소세 신고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겸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금액 제한 없습니다. 많은 그 직장의 회사 내규의 어떤 겸업 금지라든지 뭐 그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업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체크하는 거지 세무적으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연금을 내고 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종합신고를 따로 알까?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내일 제가 알아보고 단톡방에 남겨드릴게요. 사학연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여기까지만 대답할게요. 네,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매출이 많더라도 지출이 많을 경우는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매출이 많으면은 일단은 부가세는 뭐 의미가 없고 소득세가 안 나오겠죠. 오히려 뭐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매출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지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저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소득세를 내더라도 실제로 세후에 들어오는 내 순수익이 중요하지. 그거를 지출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이제 법인 유보금이라든지 개인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은 최대한 줄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간이 사업자가 있다. 25년 매출이 300만 원이다. 그리고 23년 프리랜서 오버소득이 되어서 해촉 증명서를 써주었다. 그런 경우 있어요. 해촉 증명서 같은 거를 좀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5년에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서 토해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못하는 경우죠. 근데 이분은 직장인이 아닌데 사대보험을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질문을 좀 다른 케이스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기 재활 치료비로 장기 카드 대출, 그리고 스피드 신용 회복을 한다. 그렇죠. 뭐, 대출과 소득세 부과는 별도니까. 근데 신용 회복이랑 사업은 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신용불량자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사업자 대표자의 신용을 나중에 이제 뭐 대출을 받더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니 저도 법인으로 급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죠, 당연히. 이때 소득세가 생긴다, 당연하죠. 월급 200, 2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1,000만 원쯤 나가는 것 같던데, 그래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세금 면에서 법인이 많이 유리한가요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법인 유보금을 놔두는 경우가 있고, 이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인디언즈라는 법인에서 월급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다른 식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보금이 많이 쌓이죠. 이렇게 1,000만 원씩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그 유보금을 가지고 건물을 사든지 다른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성인데 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2천만 원 월급을 받으니까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겠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이제 뭐 세금 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의 유보금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대표이사 무급이 되면은 이제 사대 보험이 안 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연수익이 몇 억 단위 셀러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법인 전환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이분은 방향성이겠죠. 법인으로 하게 되면 그 돈을 내가 임의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이 되면 개인 돈으로 사용 시 당연히 제한이 있죠. 단 1원도 개인 돈으로 쓸 수가 없죠. 그 장부를 하고 통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득세를 덜 내고 그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하려면 법인으로 해야 된다.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공구 수익은 프리랜서 정산을 받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한 번 하는 거죠. 종소세는 모든 거가 다 한 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군데 사업자한테 뭔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소세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신랑 이름으로 사업자를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다. 제가 공고 매출에 나오면은 사업장을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면 좋을지 법인 좋을지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 근데 나중에 작은 상가 건물을 구입해서 직접 운영한다. 그럼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죠. 왜냐하면은 세금 낼 돈을 유보금으로 놔두고 그 돈으로 법인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인 매수보다는 법인 매수가 그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공구를 진행하지 않았던 브랜드에 직접 연락이 공구를 제안할 때 이거는 사실은 협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뭐 먼저 숫자를 제시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 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카테고리별로 형성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은 뭐 30%, 40%, 육아는 뭐 10%, 거기에 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뭐 이왕이면 이제 가장 많이 받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를 먼저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세 가지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그 숫자는 경영의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사업의 어떤 결과를 정성적인 걸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번 달 많이 벌었다, 이번 달 너무 좋았다, 뭐 아 우리 너무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그 경영의 지표는 숫자로 다 표현이 됩니다. 뭐 매출, 뭐 수익률, 향상률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화를 하시려면은 항상 경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정량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무회계에서 더 중요한 거는 회계입니다. 세무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거의 해주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면 되지만 회계를 못하면 결국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잘하려면은 이 숫자를 잘 알아야 되고 모든 경영의 지표를 숫자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4단계의 어떤 그 수익 지표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얼마 나왔다. 두 번째는 마진이 얼마다. 세 번째는 순수익이 얼마다. 네 번째는 세후 순수익이 얼마다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진율이 뭐 5%일 수도 있고 뭐 6%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근데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출은 이제 매출일 뿐이고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바로 마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짜리 마진율을 내가 1,000만 원 팔았을 때 매출은 1,000만 원이죠. 대신에 이제 마진은 3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300만 원을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영업 비용을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샘플비, 그다음에 뭐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뭐 나의 인건비도 빼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세, 그다음에 광고비 등등을 빼야 돼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매출에 300만 원 마진에 이제 200만 원 영업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업 이익에서 이제 부가세랑 소득세를 또 빼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언젠간 떼가기 때문에. 그럼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전 한 20% 정도를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200만 원에 20%면 얼마입니까? 이는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60만 원의 순수익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1,000만 원 매출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1,000만 원을 번 것 같은 느낌을 들기 때문에 내 씀씀이가 1,000만 원에 맞춰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지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상품세 결제하죠. 그다음에 뭐 영업비용 결제하죠.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내죠. 소득세까지 내게 되면은 나는 이제 1,000만 원짜리 지출 인간이 됐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온 거는 1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 마진, 순수익, 세후 순수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뭐 누나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 명한테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는 매월 기준으로 모든 지출을 단 이런 단위까지 정리를 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그래서 왼쪽에는 매출, 수입이죠. 오른쪽에는 지출, 이제 뭐 나가는 것들이, 그걸 이런 단위까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월 마감을 하면은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몇 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은 아, 다음 달에 내가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뭐 이만큼 더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실제로 많이 번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얼마 안 벌었구나라고 해서 뭔가 좀 이제 좀 소극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계 경제에서도 이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대차 대조표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그 마지막에 남는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회가 된 김에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늦게까지 더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저도 이거를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언어에는 이제 세무와 회계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얘기 못 드린 부분들을 셀러님들한테 가감없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족도가 있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이제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주실 타임입니다. 지금 대차 대조표까지 나왔는데 남아 계신 133분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계신 분들. 아, 그다음에 저희 윌 대표님이 사실 그 셀럽하우스를 일으킨 장본인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여기 옆에서 거들기만 했어요. 제가 상품 교육과 마케팅만 그리고 콘텐츠만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다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영업부터 막 제안서 이런 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더 네, 그런 고수입니다. 공구에서는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도 많이 배웠고 서로한테 좀 많이 배운 기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님이 모으신 쌈짓돈 3천만 원을 오피스텔, 오피스텔 지금 물 건너 갔고요. 그보다 이제 큰 거 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성사 시키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와, 네, 너무 다들 잘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나중에 저희 오프모임 모셔가지고 일 대표님 보이면은 개인적인 그런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세금 관련해서 또 회계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가 원래는 돈에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돈의 속성 50페이지도 못 읽었다고. 근데 이제 진짜 저희가 이악 물고 숫자를 알아야겠다. 돈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큰 목표를 그려요. 저는 그래서 마흔에 500억 벌겠다라고 하고 나는 무조건 2년 안에 우리 이제 자산이 20억대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 대표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면서 20억대 자산가가 되냐 했는데 저희 올해는 한 50억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표님이 진짜 제가 말한 걸 가지고 같이 좀 채워가는 느낌이고 그걸 불려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진짜 너무 섹시해. 저런 남자를 지금 녹화 중이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발달놀이 대본이 광고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아까 발달놀이 그 부분이 뭐였었죠? 대본이 발달놀이? 대본이 광고 같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제율맘님이었나요? 음, 그 카드뉴스 디자인이 그 뭐지? 광고 같은 툴이에요. 그 카드뉴스 만드신 부분이 제가 만든 건 사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가이드 자체가 우리 왜 인스타에 내려보면은 무슨 막 뭐 정보성인지 광고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뉴스 스타일은 좀 내려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짱 싫어하는데 설득되어 버리면 미치겠다. 부자 되세요. 최고라고, 최고라는 말로도 부족해. 감사합니다. 와. 오늘 코칭 과제 있었는데 올라갔어요.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캔바에서 사진 쓰셨잖아요. 아기 사진 공개 안 하는 경우에는 김치찌개 같은 컨텐츠는 만들려면 어떤 사진을 쓰는 게 생생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안 나와도요. 예, 그 감성을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확대 버전에서 아기가 뭐 싸부작거리고 있는 거나 뒷모습 찍으셔도 되고 위에서 이제 내려 찍은 사진이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아기 용품이랑 같이 엮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피스텔 포기하고 다른 걸 가지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 돼야 좀 성사가 되는 문제여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짠! 하고, 또 사고 쳐? 그래서 공고 진행하지 않았던 브랜드에 직접 연락해서 공고 제안 시, 이거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어요. 제가 메일 제안 보낼 때 아예 적었거든요. 프롬프트까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셀러님한테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에 동그라미 설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뭐예요? 맞아. 스토리 올리면은 네, 라이브하게 내가 오늘 뭔가를 했다라는 그 표시거든요. 네, 맞아요. 대신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 수강 동안 3천 명 달성 못하면은 그룹 공고 못하는 건지.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그룹 공고를 운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운영하는 한 우리 그리고 5개월 끝나더라도 그 나브랜딩 공클 통합방이 있거든요. 거기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마클은 끝나지만 그 공클 통합방에 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또 모집하면은 그때 또 이제 오셔도 되고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라방도 듣고 하세요. 막 야무지게 뽑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산부 라이프로 6개월 되기 전까지 장전하기로 했는데 과제로 만든 릴스 올려도 될까요? 올리고 계세요. 올리셔도 되고 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계정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6개월이 안 되신 거잖아요. 초기잖아요. 그럼 초기부터 좀 운영하셔도 괜찮아요. 준비만 되셨다면요. 셀러님만 준비되시면 미리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프 못 가도 생생하게 녹화해 주세요.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릴스 속에 보면 스크롤 내리는 영상이나 블러 처리되는 포인트
포인트 되는 부분만 딱 아, 그거 기술 있잖아. 그 기술 저희가 나중에 이제 4월 달부터 저희 또 이제 통합방 운영하는데 그 릴스 팁도 알려드릴 거고 편집 방법도 매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셀러님들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런 기술 어떻게 배우는지 제가 따로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혹시 인스타 프로필 컨셉 짜주셨는데 제가 살짝 변경해도 그럼요, 그럼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셀러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좋겠다라고 이제 수익화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해석한 것보다 우리 셀러님이 셀러님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게 수익화에 괜찮아요. 그랬을 때는 전화 코칭할 때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근데 했는데 도저히 이건 수익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랑 이제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뭐 단어 바꾸는 거는 이런 거는 진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벌어서 밀 대표님 부동산에 건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제가 TC 해드릴게요. 이사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공구 제안할 때 제안서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야무지게 제가 챙겨놨죠. 카드뉴스 맞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 둘째는 뭐 아주 순조롭겠는데요. 저희 이제 둘 다 금주인 지 이거 녹화되는 걸 자꾸 깜빡하네. 섹시하다고 남편한테 말하네. 지금 문화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공동구매로 차후에 골드바 하려고 할 때 그 카드 결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육아 공구템 결제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그 인증받는 거나 이렇게 제가 금시장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금시장이 만약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판매 루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자 뭐가 있어야 된다, 뭘 기재해야 된다. 그런 것만 네, 똑같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피지사 수수료 내는 거 있잖아요. 피지사가 이제 카드 결제를 내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들여오면 돼요. 그거 그냥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고 만약에 이제 육아용품이나 어떤 안전성이 요구되는 거는 KC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럼 그거 받으려면 와 200 얼마 내야 되거든요. 근데 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금과 관련해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인증을 받아라. 그것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 프로필 짜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방향을 못 정할까요? 우리 셀러님은 나 누군지 알겠는데 저 전화하면은 좀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저한테 연락 따로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이제 뭐 이렇게 좀 바꾸신 스케줄을 바꾸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셀러님이 수기로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바꿔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좀 빨리 이제 방향 잡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개인톡 주세요. 발달 육아 계정으로 플로에 코칭 받았는데 릴스 양치 방법, 문센 주의사항, 이유식 주의사항 이런 거 올려도 되는지요? 발달 계정인데 양치나 문센이나 이유식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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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셀러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발달 육아면은 진짜 발달 팁만, 발달 놀이만 올려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도 자기주도 양치를 하면서도 충치 안 생기게 하는 법도 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스스로 양치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고불소 치약을 써주세요. 이것도 정보성이고 여기도 발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센 갈 때는 이제 엄마가 알아야 될 부분 그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활동적이라면 요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것도 발달이랑 당연히 사회랑 또 사회성이랑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이유식도 마찬가지로 먹놀장은 발달이랑 그냥 필수인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다루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우후죽순으로만 가지 않고 그 어떤 걸 올리시더라도 이제 발달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계부 매년 사서 늘 애기 스케치북으로 쓰는데 잘 쓰는 거 너무 부러워. 저도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존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주제 때문인지 새로 올린 릴스를 보니 기존 계정이랑 비슷한 주제 릴스가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기존 주제에 제 계정 알고리즘이 당연히 맞춰져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큰맘 먹고 리뉴얼 하시는 김에 왜냐면 그게 뭐 수익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조금 매력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막 진짜 몇만이 안 나오고 그냥 몇 천에 좀 머물고 계속적으로 그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꾼 걸로 조금 더 꾸준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리뉴얼할 땐 당연히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녹음에 사투리 때문에 힘든 분, 그러니까 사투리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만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듣는 사람들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진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고 귀에 확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카피라이팅 더 일상처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팁 좀 주세요. 강의를 좀 다시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강의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제가 진짜 카피라이팅을 거의 2강부터 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놓친 게 진짜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멈추세요. 내가 만약에 5단계 욕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잠깐 멈추고 이걸로 그럼 내가 한 개라도 써봐야겠다. 그럼 오늘의 그 워킹노트 이제 쓸 때 이제 5단계 단계별로 하나씩 카피 쓰기 이런 다음에 하나라도 써보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단톡 우리 오켜방에 있다가 또 물어보셔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팁도 많이 드리고 이제 까먹지 않도록 제가 뭐 AS 웨비나라든지 오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운영할 때 이런 거 잘 하고 계세요. 카피 제가 매일 뭐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2주에 한 번씩은 카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네,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더 네, 신경 써볼게요. 전자책 프린트해서 복습했는데요. 고정 피드 꼭 필수인가요? 이거 우리 챌린지에서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고정 피드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릴스를 하거나 브랜딩 릴스를 했었을 때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딱 내 피드에 들어와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론 프로필은 되어 있겠죠. 프로필이 잘 세팅되어 있으면 굳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컨텐츠 아니면 내가 대표적으로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이제 스토리 나는 왜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내가 설득할 수 있겠죠. 내 계정에 대한 매력도를 이제 한눈에 좀 첫눈에 반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니아 영상 삭제하지 말고 다시 만들어 보랬는데 그날 찍은 영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다른 영상 사용할 것이 없는데 같은 영상 사용하고 내 순서도 바꿔보시고 좀 확대해 주시고 내 내용 좀 바꿔보시고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윌 대표님 넘어가셨는데 스토리에 구매 링크 올리고 화살표 누르면은 알림 가는 기능은 이게 뭐지? 스토리에 구매 링크 올리고 나서 화살표 누르면 알림 가는 기능. 알림 가는 기능이 아니라요. 그게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 링크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내가 이제 링크를 작성을 하고 그 링크 대신에 보여질 수 있는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뭐지? CTA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바로 이동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눌렀을 때 사람들이 이게 링크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GIF라든지 아니면 이모지에서 화살표 포인트 그 이모지를 이제 찾던지 아니면 GIF 화살표를 가지고 거기다가 덧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 누르라는 얘긴가 보다 해가지고 누를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피부가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의료기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자격증, 면허증? 그런 건, 뭐지? 의료기기를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받아와서 따는 거잖아요. 근데 올릴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약간 서로 신고하는 문화가 엄청 심해요. 예를 들면 제모기 같은 거. 제모기 같은 거는 상세 페이지 주는 것만 올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쓰는 모든 말이 다 가대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예민한 그 상품군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거래처 중에 어디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브랜드 중에 이제 제모기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나가고 저희가 공구로 완전 총판했는데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 있던 업체 1위가 그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어쨌든 신고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희가 그 뒤로 진행하는 건들은 공구 이제 그 뭐 페이지에 있는 것들만 올리고 나머지 홍보는 못하게 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제가 공구 2번 해봤는데 한 군데선 총 매출에서 피지 수수료 떼고 정산해주고 한 군데서는 그냥 총 매출에서 수수료만큼 정산해줬는데 이거 이제 또이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A는 그냥 총 그 마진을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지와 수수료 뭐 빼고 하는 느낌을 셀러들이 싫어하니까 처음부터 그걸 뺀 금액을 안내를 드린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셀러들도 사업자니까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아? 피지사 수수료랑 사이트 이용료랑 이 부가세 빼는 건 다 알잖아 해가지고 그거를 제하지 않고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셀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더 떼야 될 것들 있을까요? 여기서 뭐 사이트 정산비나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떼지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다음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 뭐 그것도 이제 상세하게 프로세스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안내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통일하면 좋겠는데, 그쵸? 저는 매번 역제한만 했었는데 좋은 벤더사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나와요.
좀 규모 있는 벤더사들은 괜찮아요. 제품을 벤더사에 요청하면 직접 대신 여쭤봐 주시는가요? 그것도 내가 많이 팔면은 그 벤더사가 어떻게든 구해와요. 예, 구해오고. 근데 많이 이제 못 파는데 구해오는 경우는 없고, 그 비슷한 제품군 중에 우리가 유통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면 그 안에서 내가 고르시면 돼요. 해외 제품 소싱은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사업자를 다 내고, 사업자 안 내더라도 내가 이제 쇼핑몰 다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KC 인증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팔았는데 내가 불법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제품 소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판매하는 것보다 그냥 약간 나 대신 누군가가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랑 좀 조인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마진이 엄청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육아 컨셉이 아닌데 연결하느라 프로필 세팅하긴 했는데 강의 들을수록 가야 할 방향성이 좀 떠오르는 중에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몸담고 있는 특정 직업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니즈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장에 충분히 그냥 이게 좀 대중적인 직업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직업군인이다. 근데 여성만 하는 직업군인 이러면 너무 좁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다. 그럼 간호사는 좀 되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보기 좋은 뷰 투자 보고 마무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해외 계정 레퍼런스 하면서 릴스 보면 다른 나라 언어로 샬라샬라해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저기 영어만 보라고요. 영어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따오면은 캡컷에서 번역해 달라 하면 그 번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는 별 번역이 필요 없어. 그 내용은 다 알겠어. 그런 것들만 내가 따오셔도 괜찮습니다. 인스타에서 영상 자막, 기획 순서, 캡션 작성한 것들 등등 이제 보고 있는데 언어가 다르니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그런 것들만 레퍼런스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기 화장품이나 피부 주제로 하자니 아기 피부 문제로 한참 전에 사라져버렸고 안 좋을 때 사진 안 찍었는데 제품 추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진 안 찍었으면은 그냥 그 스토리를 풀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애기 피부에 바른 게 얼마나 경각심을 스스로 이제 불러왔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도 이제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이런 노력을 해봤던 결과 알게 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내 스토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아셨어요? 맘가이드에는 이 추천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포인트를 다뤄도 되고 피부와 관련된 거는 내가 뭐 마사지로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와 관련된 거는 내가 뭐 이렇게 씻는 거 있죠. 워시나 이렇게 목욕이랑도 또 연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옷 소재 같은 것도 이 피부에 닿는 거고 세탁과 관련된 것도 다 피부에 관련한 거잖아요. 음. 그다음에 정착한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공구를 바로 주실 것 같진 않아서요. 그럼 계정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착한 제품 말고도 우리가 이제 뭐 화장품은 거기에만 러브콜을 지금부터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근데 내가 콘텐츠가 그러려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 되고 우리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워시나 뭐 선크림이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내 피부에 닿는 제품 중에 다른 것들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릴스 마지막 프로필로 유인할 CTA 추가 문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 우리 챌린지에 나와요. 챌린지에 저희 코치님들이 열심히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은 개인이 다 만들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응용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이드는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 좀 고르셔서 조금 뭐 단어 몇 개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인포크링크에서 자동 DM 하는 거 인스타에서 밴 안 당하나요? 이게 이제 똑같은 반복 행동이 뭐냐면 똑같은 댓글로만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막 5천 개 가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시간을 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막 100개까지는 내가 그냥 뭐 문제 없잖아요. 500개까지도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 후기 조금만 찾아보세요. 뭐 밴 당하거나 그 일시정지 당했냐? 그냥 밴은 아니고 그 일시정지 그냥 당하는 건데 그 반복 행동 때문에 그래서 500개까지만 내가 받고 나서 너무 터졌다. 그럼 그때부터 잠깐 멈추세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설정해서 이제 후불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 이제 3시간 뒤에 보내줘 하면은 그건 이제 그 반복 행동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음 날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릴스인데 썸네일 바꾸고 CTA 넣어서 다시 올려봐도 될까? 이거는 우리 셀러님의 선택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그냥 약간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두 번 다 뭔가 사기 저하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열애 하나는 살아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 좀 그래서 썸네일만 바꾸지 마시고 이왕이면 순서도 좀 바꾸시고, 네, 그 릴스 소개 이제 카피라이팅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릴스 올릴 때 녹음 넣은 릴스랑 없는 릴스랑 어떨 때 어떻게 올려요? 그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릴스에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 정답이 없어요. 예, 이번 챌린지 과제랑 먼저 릴스 과제 스타일 등 어떨 때 어떤 스타일의 릴스가 좋은지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 셀러님이 기획할 때, 아, 이번에 목소리 넣어봐야겠다. 이번에 목소리 넣어보지 않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은 터진 것 중에 목소리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냥 안 들어가고도 터진 게 너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어떤 걸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 목소리 들어간 게 또 이제 그 귀를 또 사로잡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하잖아요. 내가 이제 밤에 본다라는 뭐 가정하에 아니면 누군가 없을 때 본다라는 이어폰 꽂을 때 이제 본다라는 가정하에. 예, 그래서 그때 위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셀러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강의 듣고 똥줄 타서 이사님께서 만든 카드 뉴스 보고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올려보면서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컨셉으로 풀어 나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떤 그건데? 우리 미진님 그거죠. 그 대장장이님.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금에 대한 내 안목에 대한 걸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때 내 취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브랜딩 릴스든 브랜딩 콘텐츠에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우 콘텐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셀러님이 제일 필요한 거는 마케팅 릴스, 마케팅 탑 콘텐츠. 그래서 유입시키는 게 막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육아템 공부하면서 제가 만든 골드바 공부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뭐가 돼야 돼요? 유입만 되면 내가 다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어요. 예, 육아템에 금이 들어가면 사람들 왜 거부감이 생겨요? 우리 돌 때도 해야 되고, 뭐 100일 때도 순금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또 이제 예뻐버리면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나도 해주고 싶은 금테크 이런 것도 관심 있다 하면은 금테크 이제 정보도 알려주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은 이렇게 시장 망가졌는데 금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럴 때 해놓는 게 좋다 해가지고 시세를 좀 알려준다든지 금은 어떨 때 사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럼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정보를 먼저 알려주면서 네, 진입을 좀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릴스 시리즈 제작하고 1탄 올렸는데 2탄은 어느 정도 텀을 올리는 게 바로 반응 이어지기 좋은 1탄이 터진다는 가정 하에 2탄이 터집니다. 예, 근데 1탄도 안 터졌는데 2탄이 갑자기 터질 리는 2탄을 진짜 좀 약간 너무 잘 만들어서 1탄이랑 완전 반전이게 만들 경우 아니면은 그 의미 없기 때문에 1탄 올리고 나서 반응 보고 이제 한 뭐 진짜 만 넘었다. 그럴 때는 이제 궁금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뭐 다음 날 첫날에 아침에 올렸으면 다음날 밤에 올리던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또 이제 올리던지 24시간 있다 올리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셀러님들 진짜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왜 지날수록 이렇게 뭔가 길어지는 것 같죠? 그쵸? 그래도 괜찮죠? 지금까지 와 100명 이상 남아 계신 거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이 밤을 함께 해주셔서 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말 동안 아 이제 거의 끝난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좀 기억에 남는데 끝까지 이제 턱 끝까지 나를 좀 밀어 넣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백조의 면모를 빨리 좀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에도 네, 다음 주까지 우리 만나는 날까지 생각대로 나브랜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차커치님 그 녹화를